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격 있는 언어, 향기 있는 언어를 사용합시다 라고 하는데 언어에서 향기가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어에 품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품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어와 속어만 쓰지 않아도 또 더 나아가서 외래어만 남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향기와 품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님자가 오게 되면 반드시 깨서 라고 하는 주격 조사를 붙이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의는 관용격 조사이긴 하지만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말을 듣고를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품격 있고 또 언어의 향기가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한번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할 때 의는 잘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을 말씀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말씀이라고 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선생님께 드린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할 때 말씀을 과연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선생님께 드린 말은 어딘가 또 이상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상대에게 쓸 때는 높임이고 나에게 쓸 때는 낮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관습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향기와 품격이 있을까?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약간 보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선생님께 드린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품격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존법을 잘 써줘야 됩니다. 앞존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은 누르는 것이고 존은 올리는 것이죠. 제가 상대와 말을 하는데 즉 상대는 나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 중에 주체자가 상대보다 낮을 때 나보다는 높지만 상대보다 낮을 때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교수님께서 자네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가? 특히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선배와의 갈등과 마찰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왔을 때 예, 교수님. 저는 문예반에서 3학년 선배님들과 활동을 했을 때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틀린 데가 없는데 얼마나 자기 1, 2년 선배를 저렇게 극존칭하면서 경어를 잘 썼을까? 이것은 앞존법을 전혀 쓰지 못한 거죠. 나보다는 그 문예반 선배가 나이가 많고 학년이 높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교수님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듣고 있는 상대만 높여주고 이야기 속의 행위의 주체는 낮춰주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교수님. 제가 문예반 활동을 했을 때 3학년 선배가 저에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선배가 했을 때 이거죠. 선배님이 하셨을 때가 아니라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씁니다는 상대를 높여주는 거죠. 이런 것을 앞존법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어의 향기와 품격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지나치게 한자 수고를 많이 쓴다든지 외래어를 많이 쓴다든지 그렇게 되면 현학적 표현이 돼서 저 친구 좀 나대는 거 아닌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할 것은 쉽게 표현해야 돼.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자주 하게 되면 상대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눈빛만 편안하게 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 아무 때나 미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상대는 진지한 상태인데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은 저 친구 왜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짓지?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진지하면 여러분도 좀 진지한 표정, 그리고 상대가 편안하면 여러분도 살짝 미소 짓는 표정, 그리고 자세는 항상 똑바로 앉아 있고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다든지 또 지나친 이게 액션이 많다든지 하면 오히려 상대가 불편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상대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의 이야기할 차례가 오면 간단 명료하게 1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할 때는 5단 구성법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랬죠? 항상 여러분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장을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 근거를 또 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조금 전에 제가 교수님께 드린 말씀이 모두 옳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다른 견해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 특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수님의 다른 견해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독심술이라고 하죠.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제가 이 구술 면접 시간에는 매번 이 5단 구성을 이야기하는데 왜 저렇게 5단 구성을 이야기할까? 저는 이 5단 구성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친절하게 따라서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5단 구성은 제가 구술 면접할 때마다 여러분들 귀에 팍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학습 아닐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지만 어떤 거를 쓰겠습니까? 학생들의 99%는 하지만이라고 하는 역조 부사로 쓰는데 저는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로 써줬으면 좋겠다.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에 하지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죠. 구어체로 가능한 그러나로 한다면 똑같은 의미지만 좀 정중해 보이지 않을까요? 이 정중해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품격 있는 향기 있는 언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종종 자주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씩 동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교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향기 있는 언어, 품격 있는 언어는 바로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